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구교환이랑 문가영 나오는 영화인데 엄청 재밌고요. 사실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고 이거를 왜 영화관에서 틀어줬을 때 못 봤는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일단 한번 제가 느낀 포인트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화가 처음에는 흑백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구교환과 문가영이 그 태풍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하루를 더 있게 되었는데 이제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구교환의 방에 문가영이 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8년으로 돌아가서 스모키 화장을 한 문가영을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구교환이 처음 만나죠. 이제 둘이 어찌됐든 고향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고향을 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친해져요. 그래서 이제 문가영이 바다를 보면서 구교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집 만들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다, 약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문가영이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보육원은 집 같은 느낌이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어떤 대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 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구교환이랑 문가영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한강 대교 같은데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에 서서 이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대기업 취직시켜달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문가영은 거기서 서울에 집을 갖고 싶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목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옆에서 목표가 그것밖에 안 되냐,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옆에서 구교하는, 그럼 나는 게임으로 100억 벌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100억 벌고 싶어요 나도. 구교환이 100억 벌었으면 좋겠고, 왠지 나를 보는 지금의 나가 저런 모습일까 약간 싶어서 내가 꿈꾸는 목표가 맞는 목표인가, 맞는 방향인가, 약간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구교환이 문가영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순탄하게 처음부터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 많은 건축학과 다니는 오빠가 이제 문가영한테 잘해주겠다 꼬시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구교환은 되게 피말려 하죠. 자긴 여자친구 생기면 엄청 잘해줄 거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게 옆에서 짝사랑 하는데 쪼들려 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내가 그 심정을 아니까 더 뭔가 구교환이 불쌍해 보이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구교환이 하려던 공모전이 터지는데 세 명이서 하는데 친구 둘이 와가지고 사실 이게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학점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약간 이런 소리를 해요. 뭔가 그 모습까지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사업을 같이 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누구는 진심이고 누구는 약간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팀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걸린 일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과연 구교환의 포지션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내 배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내 사업이 안 됐을 때 내 인생은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조차도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뭔가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 일을 같이 도와줄 사람들을 어떻게 꼬실까? 이게 되게 저는 요새 좀
고민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서로 상생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구교환이 게임 공모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는 이런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저 스스로 되게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과연 나한테 저렇게 인생을 베팅해줄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이 많아졌다. 그 문가영이랑 그 돈 많은 건축학과 오빠랑 사귀다가 헤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해요. 구교환이 이제 왜 헤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문가영이 그 남자네 엄마를 만났대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돈은 없어도 되는데 자기는 약간 그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문가영이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그거를 되게 뭐라 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기가 되게 좀 슬펐다 그러면서 이제 정작 그 돈 많은 자기 남자친구는 입 꾹 닫하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편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헤어졌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약간 그 남자의 짜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내가 좋으면 그만인데 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 부모님의 이래라 저래라가 통하는 그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인이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고 내가 누굴 만나든 뭐 부모님이 간섭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옆에서 입국 탓하고 그냥 잠자코 보고 있냐 약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모님한테 독립을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다음을 보고 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내 주관에 따라서 어떤 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김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내가 그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야만 하는, 속된 말로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쭈그려 있는 거겠죠? 하고 그 받을 게 이 문가용보다 크니까 그렇게 있는 걸 텐데 저는 되게 그 남자의 짜치는 포인트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골랐으면 내가 고른 거지 왜 내가 고른 사람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라는 마인드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 부모님한테 결혼하면서 뭐 집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현금을 받을 것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한테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고른 사람과 잘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해주는 20억 아니면 50억짜리 집이 없으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과연 내가 저기서 저 건축학과 선배 마냥 가만히 입국탓하고 있지 않을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드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취방에서 문가영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고시원에서는 해가 약간 이만큼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는 햇빛조차도 이만큼밖에 가지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구교환이 자기 집 커튼을 쳐가지고 햇빛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햇빛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햇빛을 주는 포인트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그 건축학과 선배가 바람 피는 걸 걸려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찌저찌 하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월 1일 카운팅하는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둘이 삘이 받아가지고 이제 거사를 치르죠. 그러면서 이제 거사를 치은 다음에 다음 날에 문가영이 도망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가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구교환이 막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다가 이제 문가영이 알고 보니까 구교환네 아빠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문가영이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냐, 자기는 무섭다.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랑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나는 진짜 이제 아무도 안 남으니까 너를 뭔가 아껴 놓는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다. 아무튼 내 마지노선으로 삼겠다 라는 말이, 이게 사람이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데, 너는 내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어 하는 이 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각자 결혼을 했고 자기 삶이 있는 순간 이 남녀 사이의 관계는 사실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인연도 없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굳이 왜 만나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너까지 이러면 안 된다, 너는 마지막까지 좀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태도가 이해는 가는데 마음에 안 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교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진짜 잘해주겠다, 뭐 심장도 떼준다 이러면서 둘의 행복한 동거 라이프가 시작을 하죠. 이제 구교환도 게임 회사를 다니고 문가영도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면서 서로 바빠져요. 이제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구교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조금 쪼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죠. 여기서 되게 좀 슬펐던 포인트는, 전 집에서 문가영이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빨간 색깔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해서 잘 갖고 지냈는데, 이제 이사를 하니까 그 집에 이 의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싸우는 게 저는 되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이렇게 점점 경제적인 압박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구교환이 점점 이제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교환도 문가영의 꿈을 이뤄주고 싶고, 문가영도 구교환의 꿈을 이뤄주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희생을 해서 지원하는 관계였는데, 구교환이 우연히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하다가 옛날 게임 공모전 같이 하려다가 그만뒀던 친구가 성공한 걸 봐요. 그래서 그 친구의 한강뷰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친구를 놀다가, 이제 구교환이 그 친구가 성공한 걸 보고 이제 피가 말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 문가영은 뭐라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좁아? 나 이런데 못 살아 라는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너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그냥 잘 살았단 말이에요. 짜증 같은 것도 안 내고. 근데 구교환 스스로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의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구교환 입장이라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문가영을 지원해주고 약간 책임져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룬 게 없고 회사는 그만뒀고 나는 알바를 전전긍긍 하는데, 친구는 성공해가지고 한강뷰에 살고, 괜히 문가영은 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약간 이런 어떤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합체되면서 구교환이 이제 터지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한바탕 싸우고 구교환이 페인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문가영이 전에 고시원에 살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집이 중요하다 했고 햇빛을 보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꼬실 때도 구교환이 커튼을 쳐서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면서 너 이거 다 가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문가영이 반지하 방 햇빛을 보기 위해서 커튼을 치니까 구교환이 그걸 다시 쳐버려요. 빛 안 들어오게.
그게 약간 문가영한테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구교환이 동력을 잃어서 페인이 됐고 자기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문가영은 되게 지쳤고, 그래서 결국 문가영 나가요. 이 헤어지는 게 트리거가 돼서 구교환 게임 만들고 문가영 건축학도 돼가지고 둘 다 성공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저 스스로 뭐 돈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그냥 둘이 작게 작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원래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으니까 사실 한 명이 모으는 것보다 둘이 모으는 게 빠르잖아요. 긴축 재정을 한다 했을 때. 그래서 저도 뭔가 그냥 내 마음속으로는 그냥 뭔가 성공해서 시작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둘이 작게 작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구규환과 문가영이 만나는 걸 보니까 경제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한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상대방이 뭐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라 하거나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구교환이랑 문가영이 살았던 것처럼 옥탑방 아니면 뭐 반지하에 살아도 돼. 근데 상대방이 나는 이런 데 못 살아.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뭐 의자가 안 들어갈 때도 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자도 안 들어가는 데서 살아. 약간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오는 게 가장 좀 크리티컬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했을 때 견딜 수 있나? 과연 내 옆에 있을 사람이 문가영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옆 사람이 문가영이라면 내가 구교환과 다르게 믿음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되게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꿈과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나한테 베팅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구교환처럼 문가영이 나를 기다려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동굴에 빠져가지고 할 거 못하고 그냥 개페인처럼 사는 그런 삶을 나조차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내가 누군가의 문가영이 될 수도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구교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포지션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흔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믿어준다는 게, 저는 알아요. 그게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걸. 근데 이제 내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구교환을 봤을 때는, 와, 어떻게 문가영 같은 애를 놓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막상 구교환이 됐을 때는 나를 기다려주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지 라고 느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런 말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자. 약간 이런 말처럼, 저도 만약에 제 옆에 이제 문가영 같은 친구가 있으면, 뭔가 내가 힘들다고, 내 상황이 지금 잘 안 풀려서 힘들다고 찡찡대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믿어줬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 못할 것 같고, 내가 과연 문가영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구교환처럼 이렇게 내 꿈을 실현시켜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내가 한 가지 얻어간 게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구교환이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준 만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문가영 같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구교환이 되자.
아, 구교환이 되면 안 되죠. 구교환은 문가영이랑 헤어졌으니까. 아무튼 저도 정원이 같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